지방선거 이후에 오늘 아침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가 3주 연속 부정평가가 우세한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 7월 첫 주차 조사인데요. 부정평가가 49.2, 긍정평가가 47.0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도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43, 국민의힘이 40.0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이 여론조사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는 이제 사실은 6.3 지방선거에서 저희들이 서울에서 패배했잖아요. 네. 그래서 절반의 승리, 절반의 패배라고 저는 부르는데 전체적으로는 12대4로 이겼지만 내용적으로는 패배한 형태로 우리가 있다. 그래서 국민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우리들이 잘 판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다음에 서울과 20, 30대의 판단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냉정했다라고 봐서 네. 그것이 저는 지지율에 반영이 됐고, 그다음에 투표용지 부족 사건이 저는 많이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네. 한마디로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적으로는 독립된 기관이지만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부가 여당인 관계로 인해서 마치 그것이 100% 우리 책임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관위의 문제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현재 치부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네. 그래서 선관위를 해체하는 수준의 전면적 개혁을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과 참정권이 정확히 보장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좀 구조 변화를 확 하고 전환을 좀 하는 게 필요하고 또 20, 30대에 관한 아까 그런 정책들 그리고 실제는 양극화거든요. 한마디 네. 주가가 8천이 되더라도 나의 삶과 이 주머니가 좀 허전한 사람이 다수예요. 맞아요. 예. 의원님 제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기 때문에 그러면 중소상공인과 일반 직장인들의 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향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같이 준비해가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저는 지지율에 반영이 됐는데 그래도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이 진행하는 부분이 국민과 소통하고 반성하고 새로운 미래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 방향에 대해서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하락 반전의 계기가 왔고 또 중도층에서도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저는 하락 반전에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가가 또 심각해요, 의원님. 계란 두 알이 편의점에서 네. 2,700원이에요. 살겠습니까?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물가 문제 특히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가 편의점 이용 많이 하는데 편의점 물가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너무 세서 돈 10,000원 가지고 뭘 쓸 수 있는 게 너무 없다. 그래서 그렇죠. 예, 뭐 환율 물가. 제가 보기에 지금 민주당이 해야 될 것은 닥치고 민생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저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그런 민생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대안을 내놓아야 되는데 맞습니다. 엉뚱한 무슨 뭐 적통 논쟁 뭐 이런 파면 논쟁을 하고 있어서 저는 대단히 불쾌합니다. 예. 한마디로 고환율, 고물가, 네. 고유가, 고금리 통해서 사실은 일반 국민들 생활이 팍팍해요. 힘들어요, 살기가. 팍팍해요. 예. 그러면은 고유가 문제는 이제 그 중동 전쟁이 조금 잦아들면서 조정이 되면서 전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수입된 그 석유가 지금 풀려서 지금 하기 때문에 최소 3개월 이상이 걸리는 문제가 있어서 네. 고유가가 고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재구조화 재조정돼서 좀 떨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고금리는 사실은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오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고환율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복합적으로 있는 그 뉴노멀처럼 보이는 고환율의 문제가 있어서 대단히 저희들이 그 대응하기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게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잘 대응해 나가고 그러면 그런 문제를 어떻게 정부에서 할 것인가. 네. 그럼 결정적으로 보면 우리 소득 하위층이라든 이런 부분에 관한 지원들을 해나가고 물가 관리를 해나가고 공급적인 측면을 잘하고 그래서 저는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저는 김용범 실장이 닥치고 공급에 얘기했잖아요 부동산. 네. 그 얘기를 제가 보기엔 4개월 전부터 했어야죠. 한 달 전에 하면 됩니까? 네. 대단히 저는 그래서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만 닥치고 공급 네. 지금은 닥치고 민생에 관해서 민주당이 대안을 만들어 가겠다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지금 가장 필요하고 예. 당대표 후보자들도 예. 이런 그 3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후보자는 당신의 경제 정책은 뭐냐 뭐 이런 얘기는 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의원님이 오늘 해주시고 네.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것만 좀 여쭤볼게요. 방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 이병태 부위원장이 내가 사퇴할 이유는 없지 않냐? 흔든다고 흔들리면 그게 더 바보 같은 짓이다. 내가 살아오면서 내 가치관을 내 이익을 위해서 할 말 안 하고 처세술을 따르고 그런 적은 없다. 이번에도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본인의 생각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그건 자유인 이병태의 생각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자유인 이병태로 살아라. 알겠습니다. 자유인 이병태가 그렇게 얘기하면 예. 그 누가 그 문제에 관해서 얘기하겠습니까? 설령 지금은 규제합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위치와 조건, 상황에 대해서 잘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봐요. 저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네. 그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와 존엄을 침해하면 네. 헌법에서 그거를 규제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5.18에 관한 모독과 혐오가 5.18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광주 시민과 광주 일고 학생들에게 피해를 줬다면 그건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벗어나서 법률적인 판단을 받아서 처벌을 받아요. 그게 헌법의 자유는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는 그래서 제한적인 자유라고 하는 부분들을 네. 우리 헌법은 하고 있고 대법원에서 판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거 잘 아시는 분이 계속 그렇게 동어 반복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 설령 자유인이라 할지라도 발언에 제한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극우적 표현을 사실 우리가 배제고 사태에서 보듯이 우리 어린 학생들까지도 이렇게 된 것은 결국 어른들이 이런 분위기를 조장하고 정치인들이 참전하고 이진숙 의원이 보니까 배제고 앞에 또 힘내라고 하면서 그 응원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커피 마실 자유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정치인과 공직자들이 이 극우적인 행태에 참전하면서 전장을 확장시키는 것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뭐 이준숙 의원은 국회의원이 됐으면 네. 국회 의정 활동과 미래를 가지고 심판을 받아야지. 몇 마디 말과 꽃 한 다발로 무슨 뭐 하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의원님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행안위원장 되셨는데 우리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중수청 개청이 10월 2일 날 개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케줄이 많이 바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 없이 되겠습니까? 현재는 뭐 법률적으로 12월 1일 날 중수청이 출범하기 때문에 네. 뭐 행안부에서도 현재 준비단을 꾸려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중수청 공수청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였던 형사소송법의 개정, 네. 보안수사권의 개정도 그 전에 잘 그 조정이 돼서 준비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형사소송법은 이제 법사에서 논의가 되고 전체 그 의원총회에 논의를 하고 국민적인 네. 의견을 잘 수렴해서 진행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고 행안위는 이제 중수청 출범 이후에 조직의 안정화 통해서 제대로 기능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되셨기 때문에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